네, 실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학번과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저는 지금 예제 케이스로 임의의 학번과 이름 입력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일을 불러오고 출력을 하기 위해서 구글 드라이브 사용 권한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실행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특정 URL이 뜨겠죠, 이렇게. 그럼 URL이 뜬 걸 들어가셔서 계정 선택을 해주시고요. 구글 드라이브 접근을 허가할 계정 선택하셔서 허용을 하시면은 코드가 나올 텐데요. 코드 정보를 다시 돌아와서 붙여주시면 시간이 좀 걸리죠. 마운트가 완료됐다라는 결과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과제 파일을 저장한 폴더 위치를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제가 과제 파일로 드렸던 그 파일들 어디에 저장을 하셨냐에 따라서 그 폴더 위치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과제 압축 파일에 있는 그 파일들을 이 해당 콜레패스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파일을 저장한 폴더 위치를 여러분에 맞게 변경을 해주셔야 이 콜레패스를 이용해서 다음에 있는 시스템 내용을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환경에 맞춰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문제는 난수 생성 모듈 랜덤을 불러오고 0부터 100 사이의 정수 난수 한 개를 생성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앞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었던 기억하시죠? 랜덤의 랜덤 int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import 랜덤 하시고요. print 랜덤 점 land int 해서 0부터 100 사이. 우연찮게 0이 나왔네요. 이렇게 난수, 정수 난수 하나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추후에도 이미 어떤 랜덤한 값을 만들어내고 싶다 하면 이 랜드 모듈을 많이 죄송합니다. 랜드 모듈을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 문제 2번입니다. 난수 생성 모듈 랜덤을 불러오고 0과 1 사이의 난수를 생성하라. 0과 1 사이의 난수를 생성하는 거 기억하시나요? 임포트 연습 삼아서 계속 임포트 한번 시켜보도록 하세요. print 랜덤 점 랜드 하면 되겠죠. 콜랩이 좋은 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타이핑을 치시다가 머뭇거리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헬프 창이 떠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이제 추후에
파이참을 비롯한 ID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런 기능들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파이썬 숙달을 하실 때 콜랩에서 많이 실습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랜덤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0과 1 사이에 있는 안수값을 만들어주겠죠. 네. 강의 자료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다음으로 시간 모듈 타임을 불러오고 현재 시간을 출력하라. 이 부분은 타임을 일단 먼저 불러와야 되겠죠. 임포트 시키고요. 현재 시간 출력하는 거 타임점 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기다리시면은 네, 이번엔 안 되네요. 타임점 로컬 타임. 그러면 현재 시간을 이렇게 스트럭처 타임을 불러옵니다. 제가 실행시킨 현 시점의 시간이 뜨네요. 이렇게. 네. 그리고 문제 4번. 네, 네이버닷컴 정보를 이 HTML을 웹주소 정보 모듈 URL 라이브러리로 불러와서 출력하는 부분을 실행을 할게요. 이 부분 기억하시나요? 네. URL 라이브러리 from으로 해서 특정 부분을 네임스페이스로 정의해서 빼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인풋으로 이렇게 URL 라이브러리 점 리퀘스트 불러온 다음에 네, 저는 임의의 변수 리스판스 네, 이 리스판스라는 이름으로 객체 하나 만들어서 그 객체 값을 출력을 해볼게요. 리퀘스트 URL 오픈 https www.naver.com 하고 이 정보를 출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URL 라이브러리 리퀘스트 모듈 사용을 할 거고요. 그 안에 있는 URL 오픈 함수를 이용해서 이 안에 있는 HTML 정보를 리스판스로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불러온 리스판스 정보를 리드하게 되면은 네, 그 파일 객체 안에 있는 정보를 불러와서 프린트를 하겠죠. 네. 아, 죄송합니다. 임포트 시켰을 때 제가 이름을 플레임으로 썼네요. 그러면 이렇게 플레임으로 여러분이 작성을 해주셔서 실행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네이버닷컴에 있는 그 HTML 형식을 다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굉장히 길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다 이렇게 네, 읽어보기는 좀 어렵겠죠. HTML 형태로 뭐 태그도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다 스크롤 해가지고 보실 필요는 없고요. 네이버닷컴에 있는 그 웹페이지 정보 자체를 이렇게 리스판스로 받아오는 그 연습 자체를 해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문제 5번이에요. readLine 함수를 이용해서 new file txt 이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첫 번째 줄을 출력하시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파일 입출력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에서 정의하셨던 이 콜랩 패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콜랩 패스에 그 파일이 존재해야 네, 불러오거나 혹은 그
디렉토리 상에 어떤 파일을 출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OS path join이라는 게 이 두 개의 패스를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스 조인을 하게 되면은 이 두 개의 패스를 묶어줄 때 자동적으로 이렇게 디렉토리 형태를 만들어서 조인을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코드를 보실 때 굉장히 빈번하게 접하는 그런 함수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os.pass join 콜랩 패스에 있는 그 패스와 이 파일명을 join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정보가 콜랩 패스, 특정 패스 앞에서 지정했죠? 그게 new file, txt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new file txt 읽어보기 위해서 이 콜랩 패스 앞에서 정의하신 거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파일 객체를 열어야 되겠죠? 오픈. 물론 이렇게 객체를 여는 것보다 제가 더 권장드리는 방법이 있었죠. read. 네. read문은 제가 뒤에서 예제로 또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read를 사용하지 않고 여는 방법을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파일 객체를 한번 만들고요. OS 요 그대로 여러분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돼요. OS pass join. 그럼 이렇게 만드는 요 파일 경로를 나는 리드를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걸 라인으로 옮겨서 프린트 라인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라인 읽어드는 이 첫 번째 라인만 출력을 하겠죠. 네. 만약에 프린트 라인에서 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두 번째 라인을 불러옵니다. 원래 문제에선 첫 번째 줄만 출력하는 거였으니까 첫 번째 줄만 출력하는 것만 남기고 다시 실행을 할게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만들어준 파일 객체는 닫아줘야겠죠? 사용이 끝났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네, 읽어서 모든 줄을 화면 출력하시오입니다. 오픈. OS pass join 요 코드 예제 이걸 그대로 여러분이 카피하셔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리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줄을 화면 출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모든 줄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 while true.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하나의 예이고요. 여러분이 편한 방식으로 모든 줄을 화면 출력하는 반복문을 여러분이 작성을 하시면 돼요. 라인 하나씩 읽어올게요. 그리고 만약에 라인이 나실 때 리드 라인 더 이상 읽어올 라인이 없다고 하면은 이때 이 라인 값이 난 값이 뜬다고 했죠. 그렇게 난 값이 뜨게 되면은 요 난을 하게 되면 true가 되니까 그때 브레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읽어올 라인이 없을 때 브레이크 바깥으로 나가겠죠. 프린트 라인. 그리고 요 블락을 벗어나서 Shift 탭하면 되죠. 블럭을 네, 인덴테이션이라고 해서 들여쓰기를 이렇게 탭을 누르면 들여쓰기 하나씩 들여쓰기를 하게 되고요.
Shift 탭을 누르게 되면은 들여쓰기를 해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while문 안에서 뭘 실행할 게 아니기 때문에 Shift 탭 눌러서 들여쓰기 해제하고 파일 클로즈 해야 되겠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줄을 다 읽고 종료가 됐죠. 다음으로 문제 7번입니다. 문제 7번은 read 함수 이용해서 모든 줄 화면을 출력하는 예제예요. 네, 앞서 사용했었던 그 read 라인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파일 객체 여시고 객체 열 때 이 파일 경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네, 읽어드릴 거니까 모드는 R 그렇게 하고 프린트 읽어드린 모든 정보를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파일 객체를 클로즈 하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new file txt 상에 있는 모든 문자를 다 한 번에 읽어와요. 리드를 하면요. 그렇게 읽어온 정보를 바로 프린트 해봤습니다. 네, 문제 8번은 write 함수 이용해서 foo txt 파일에 life is too short you need python 출력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 경로 네, 콜렉 패스에 foo.txt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 오픈, 리드 하기 위한 오픈을 했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write 하기 위한 오픈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파일 패스 정보는 요 예제 불러오셔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고 write W 하면 되겠죠. 그리고 파일 write 출력할 그 문장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쓰고 나서 다 썼으면 이제 클로즈 해줘야겠죠. 근데 이게 진짜 생성되는지 확인을 하려면 물론 그 해당 구글 드라이브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눈으로 보셔도 좋고요. 콜랩상에서 파일이 잘 생성되는지 확인하려면 네, 여러분이 이론에서 배우셨던 path exist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존재하면 true가 반환될 겁니다. 실행해볼까요? 네, true가 나왔으니까 이 foo.txt라는 파일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문제 9번 read문 이용해서 문제 8 수행하시오. 파일 경로 설정 코드 예제 네, 앞에서 우리가 했었던 이 write 이용해서 foo 파일 생성해서 life is too short you need python 출력하는 문제였는데요. 이거를 이제 read 이용해서 파일 객체 자동으로 파일 객체 생성하고 read문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파일 객체를 정리해 줄 거기 때문에 네, 이 read문 이용해서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픈 이 위에 있는 경로를 그대로 넣어주시고 write 할 거기 때문에 W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픈한 이 파일 객체를 네, F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F에 대해서 write를 해주면 되겠죠. Life's too short, you need Python 하면 따로 클로즈를 하지 않아도 이 read문이 시작되고 나서 사용한 자원, 여기서 말하는 사용한 자원이라는 것은 이 파일 객체 네, 생성한 이 파일 객체에 대해서 다 write 하고 나서 read문을 벗어나게 되면
위드문 내에서 생성하는 자원들에 대해서는 사용한 자원들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파일 클로즈를 해주지 않아도 위드문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파일 객체를 마무리해줍니다. 그래서 잘 생성이 되었는지를 또 확인해보기 위해서 exist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잘 생성이 되었죠. 다음으로 문제 10번 OS 모듈을 불러와서 로그라는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문제입니다. 네, import OS 했고요. 이 앞에 있는 거는 혹시 존재를 하게 되면 이 로그라는 폴더가 존재하면 is dir 혹은 이걸 exist로 바꾸셔도 무방하겠죠. 디렉토리가 존재하게 되면 이렇게 isdir을 하게 되면 이제 디렉토리에 대해서만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라는 디렉토리가 존재하면 그 디렉토리를 지우는 문장을 기본적으로 제가 그 코드를 집어넣어놨고요. rmdir이에요. remove dir의 약자죠. 그럼 이제 생성하는 거를 수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생성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os mkdir, makedir 하는 거죠. 이때 생성할 디렉토리명은 os pass join log 이걸 생성할 겁니다. 네, 이렇게 생성을 하고 실제로 존재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exist 하면 되겠죠. 그리고 os 번거로우니까 카피 페이스트 하죠. 하면 여러분 네, make dir에서 로그 디렉토리 생성을 했고요. 존재하는지 exist 해보니까 true가 떴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잘 생성이 됐네요. 다음으로 문제 11번 시리얼라이제이션을 위한 이 피클 모듈을 이용해서 객체를 그 자체로 바이너리 파일 출력을 하는 문제입니다. 출력할 파일명이고요. 네. 저장할 객체는 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객체를 피클 모듈을 사용해서 저장하는 것을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위드까지 실습을 해보셨으니까 위드로 파일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위드 파일 객체 써주셔야죠. 파일 객체명 파일 이름을 오픈 이렇게 써주고 이 파일을 쓰기 위해서 불러오는 거니까 w 그리고 피클 객체를 저장할 때 이 바이너리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wb 하고 이걸 이제 f라는 객체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클 사용하기 전에 먼저 임포트 해야 되겠죠. 임포트 피클 그 다음 피클 덤프 뜨게 되면 그때 저장할 객체명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네, 사용할 파일 객체 f 그래서 저장할 객체 파일 객체 피클 덤프 하시고 실제로 잘 존재했는지 확인을 해보죠. exist 이 위치를 네, paths를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면 존재하면 true가 뜨겠죠. 네, 리스트 피클 잘 생성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12번입니다. 피클 모듈 불러와서 문제 11에서 생성한 파일을 읽어서 테스트 객체를 생성하시오.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이죠. 역직렬화. 직렬화한 파일을 불러와서 객체로 바로 재구성을 해주는 거죠. 임포트 피클 해주시고, 네. 여기서 사용할 파일 객체 만들어줘야 되겠죠? 리드 바이너리. 네. f라는 이 객체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f 피클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이니까 피클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피클 로드 해주시면 피클 파일로부터 객체를 만들어내는 함수를 실행을 하는 거죠. 이때 f 해주시고, 그렇게 불러온 정보를 테스트라는 객체에 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테스트 정보를 밑에서 이 실행구문에서 프린트를 하겠죠. 앞에서 만들었었던 우리가 이 리스트 객체를 앞에서 만들었던 이 리스트 객체를 잘 불러왔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디시리얼라이제이션 굉장히 간편하죠. 이렇게 로드를 해주면 따로 우리가 이 객체를 원래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변환 작업을 하지 않아도 원래 존재했었던 객체 형태를 그대로, 그 자료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프린트 해보죠. 네,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 테스트 객체가 이렇게 리스트 정보, 원래 우리가 저장했었던 그 객체 정보 그대로 불러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습 마치도록 할게요.